내가 봤을 때 이러면은 걔 넣어야 돼. 우에다 공격수에 누쿠적 어린애 빼고 이토준야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에 도안리스 넣어야 돼 이거. 이게 이쪽으로 가. 왜 이쪽으로 가냐면 실제로 이 자리에 뛰어야 되는 게 누구야? 미토마잖아. 그러니까 미토마가 안 뛴다고 해서 굳이 이토준야한테 힘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원래 했던 전술적인 색깔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난 좀 놀라웠어. 어쨌든 간에 미토마가 없다 보니까 이 나카무라보다는 이토준야가 조금 더 에이스인데 사실 이 같은 소속팀에 있어도 이토는 뛰는데 얘는 게임 못 뛴 경우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보단 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스코아라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야. 오늘은 좀 별로였지만 그래서 율로 갈 줄 알았는데 율로 간 거야. 준비하는 거 걸렸다 이거. 스가와. 걸렸다. 골이에요. 끝났어요.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비 잘한다며. 그러니까 벌써 끝났어. 이게 그냥 보면 돼 그냥. 편하게 보자고. 내가 어제 인도만큼 잘한다라고는 안 했잖아. 끌어냈고요. 니어포스 걸렸어. 우와. 미친 헤딩. 이 뭔데 이거? 와 이거 옛날에 걔 아니야 그거? 박지성 선수. 아니 포르투갈 때 파울레타. 와 이게 뒤통수 뒤통수 헤딩. 와 이건 절대 못 막아. 이거는 지렸다. 골키퍼가 반응이 안 돼. 이게 지금 왼쪽 백이랑 나카무라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주고 네. 이제 나가주고. 문도고 또 욕먹네. 일본 못해서 엇가당하겠다. 지금 못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머리 골이다. 와 나락 감지. 문도구 나락 감지 중. 여러분 지금 문도구 나락 감지 중이에요. 야 이거는 빠포스트 개잘 봤어. 이거는 빠포스트 개잘 봤어 이거는. 킥도 잘했고 머리도 잘 명장 트루시. 아까 골 먹히자마자 앉았었는데. 근데 이거는 백포스트를 너무 잘 봤어. 옵사이드 아니야 뒤에서 들어갔어. 근데 내가 이거 골키퍼 이거 말했잖아. 이거 처리가 뭐냐 이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애를 아시안컵에 쓰면 안 돼. 일본 우승 후보죠. 저는 우승 후보를 한 적 없어요. 야, 또 바꿨어. 저는 대한민국이 우승. 진짜 씨야 맨날 바꾸냐 어떡해. 저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소신이 있어라 소신이. 일본보다 멤버 좋다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러면은 걔 넣어야 돼. 우에다 공격수에 누쿠적 어린애 빼고 이토준야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에 도안리스 넣어야 돼 이거. 역배로 바꾸실 겁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바꿔요. 그러니까 김코치 진짜 이 박쥐 새끼 어떡하면 되냐. 스킬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여러분 달라요. 상중하가 있다면 일본은 그 천상계에 놀고 있는 선수들이고 베트남은 모르겠어요. 건방지기만 하고. 진짜 진짜 박쥐 새끼다 이 새끼. 제가 너는 일본의 우승 후보라고 했잖아요. 너 어차피 설날에 그 결승전 한국 떨어진다고 해서 너가 결승전에 안 보고 설날 가잖아. 저는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설날에 대한민국 대 일본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너 뭐해? 이제 가잖아 시골로.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전 못 간다고. 그냥 그때 계약 해지하자. 내가 더 이상 이 박쥐 새끼를 못 키우겠어. 걸렸다. 와. 그러니까 너 아까 뭐 나한테 마지막 기회 주겠다고 했던 사람 누구야? 여분이. 그러니까 누구야? 휴하신 분. JY 킴. 그러니까 이게 입이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일본이 저 뒤집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모리아스 감독 표정 변화 없잖아. 그 마지막 기회 나와라. 그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너 이 새끼야. 그 말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 했어? 근데 얘가 전반전 내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더랬는데 나카무라.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리게 났다. 오늘 인생골 많이 터진다. 근데 경기가 재밌었다. 3대2 나니까 경기가 재밌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베트남이 또 두 골 선전해가지고. 자 현재 지금 베트남이 빨간 색깔 자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본이 파란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베트남이, 나는 솔직히 여기에 라인 맞출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 하이라인을 해서 요쯤에 위치를 잡고 있어요 지금. 약간 아스톤빌라? 추구하는 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뛰고 있고 공을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선제골을 빨리 넣었잖아. 선제골을 빨리 넣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일본이 선제골을 넣어서 경기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바로 세트피스에서 베트남한테 좀 믿기지 않는 두 골을 넣었죠. 또 약간 그 헤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부러 코너킥을 차는 선수가 있으면 일본 선수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얘를 잡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 서 있는 선수가 일부러 이렇게 쭉 나갔어. 짧게 받는 척 하려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 중 하나가 이렇게 나가면 얘가 돌면서 얘 볼 넣어줘서 얘가 돌고 양쪽 발로 이렇게 이제 감아오거나 그냥 세게 때리는 거. 요 코너킥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얘한테 공이 들어가질 않았어.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두 명을 끌고 나왔고 이 비었던 공간에 올리면서 이제 여기서 잘라 먹었는데 그 우리나라 대 포르투갈전 때 보여준 파울레타의 그 뒤통수 헤딩. 백헤딩. 그래서 이게 반대 포아포스트로 들어가면서 득점이 이어졌던 부분. 요거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그냥 여기서 반대편 보고 때려가지고 여기서 떨궈준 거 골키퍼가 이제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면서 실점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2대1로 이제 역전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봤을 때 일본이 이 경기를 안 질 것 같냐라고 느꼈냐면 첫 번째는 일본이 여러분들 이렇게 빌드업을 가져갈 때요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사실 왼쪽이에요. 왼쪽 라인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 그 누구지? 나카무라랑 그다음에 이토. 네. 나카무라랑 이토 쪽을 저는 원래 이토 주냐랑 스고하라 쪽으로도 공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 왜 이쪽으로 가냐면 실제로 이 자리에 뛰어야 되는 게 누구야? 미토마잖아. 네. 그러니까 미토마가 안 뛴다고 해서 굳이 이토 주냐한테 힘 실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원래 했던 전술적인 색깔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난 좀 놀라웠어. 어쨌든 간에 미토마가 없다 보니까 이 나카무라보다는 이토 주냐가 조금 더 에이스인데 사실 이 같은 소속팀에 있어도 이토는 뛰는데 얘는 게임 못 뛴 경우가 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보단 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스고하라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야. 오늘은 좀 별로였지만 그래서 율로 갈 줄 알았는데 율로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엔도가 일단 여기서 계속 원볼란치 느낌을 내거나 약간 요 느낌 내주고 있거든 투볼란치로. 네. 그 다음에 미나미노랑 얘네 둘이 이렇게 서 있고 거의 요 상태에서 볼이 예를 들어 얘한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로 와. 일로 오면서 얘를 확 끌고 들어오고 이때 이토가 이제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토가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볼이 들어왔을 때 얘 건너서 얘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미나미노라든가 모리타 같은 모리타가 여기서부터 뛴다든가 이선 침투하는 거 보고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이 그림이 계속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이 나카무라라는 선수가 여기에 그냥 박혀 있었고 예를 들어 얘가 그냥 이렇게 언더래핑을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계속해서 그냥 여기만 노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2대0 2대1이 됐을 때 이거 졌댔다. 야 일본 이거 이 새끼들 졌댔다라고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둘이 익스체인지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오른쪽 같은 경우에 스가라가 안에 들어오고 이토한테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림이라면은 왼쪽은 좀 더 왼쪽 풀백한테 오버래핑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 놀라웠던 게 미나미노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미나미노가 조금 놀라웠던 게 엔도랑 이제 모리타 가끔가다 이렇게 투볼란치를 쓴다든가 이렇게 장면을 만들고 가끔가다가 얘가 이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일부러 이 아이솔레이션 주려고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볼이 엔도나 누구한테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본이 지금 원하는 게 얘네 미드필드진 있지. 이 미드필드 4명과 이 5명의 간격을 벌리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계속 엔도가 요 아래에 있고 모리타도 계속 요쪽에 있다가 한 번씩 뛰는 거거든. 그럼 왜냐면 얘가 공을 잡고 있으면 얘가 센터백이 압박 갈 거야 안 가? 가죠. 공이 넘어갈 때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럼 이렇게 공이 갔을 때 결국 엔도가 공을 이렇게 받으려면 얘 어떻게 해야 돼? 당겨. 잘려 나가지. 네. 근데 그때 지금 베트남이 이거를 막 라인을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라인 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일본이 킥미스가 좀 많았잖아. 네. 근데 일본이 하는 킥미스가 결코 나쁜 게 아닌 게 여기서 볼 주고 얘네가 라인이 너무 높으니까 이 공간이 벌어졌을 때 얘네들이 공을 받으러 간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이제 라인을 어떻게든 올려 안 올려? 이 올리려고 할 때 여기서 지금 나카무라가 뛴다든가 아니면 언더래핑 나온 애가 뛴다든가 얘가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모리타가 뛰는 거 보고 여기서 한 번에 건너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킥이 지금 미스가 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봐요. 사실 이렇게 하이라인을 가지고 오고 본인 팀의 선수들이 이 움직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여기서 주고받고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막 골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끔은 심플하게 가야 된다. 그냥 건너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일본이 하고 있었어서 저는 사실 크게 질 것 같지는 않았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패스가 잘 들어가면은 사실상 한 골이랑 연계가 되는 거라서 이런 침투가 가져가서 이 킥이 잘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베트남이 하이라인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지금 센터포드 보고 있는 호소야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 후라시가 빈자리가 좀 보인다라고 하는데 얘가 잘해주는 거는 약간 조규성처럼 뛰어요. 이 선수가 미나미노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 잘 받을 수 있게 뒷공간을 계속 띄워주니까 얘네들이 라인 이렇게 내려가고 그럴 때마다 미나미노 같은 선수들이 이런 데서 공을 받아내서 돌아서서 전진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소야가 약간은 미나미노를 위해서 희생하는 움직임을 많이 잘 가져갑니다. 열심히 많이 띄워주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1군
일본이 베스트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쿠보도 지금 몸 상태가 어. 온전치 않고 미토마도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라크를 상대로 했을 때 자꾸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라크랑 했을 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뭐 김민재 이렇게 빠지고 했을 때 이 경기력이 안 나왔던 것처럼 일본도 안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실점은 했지만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진 않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베트남이 좀 아쉬웠던 건 있어. 어떤 거죠? 전반 일단 이른 실점을 가져갔지. 네. 이른 실점을 가져가고 2대1까지 2대1을 만들어 놨어. 네. 그럼 2대1까지 만들어 놨을 때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차고 이런 것도 좋아. 근데 아까 내가 베트남한테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런 지역에 왔을 때 네. 예를 들어 본인들이 막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뺏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공격하던 걸 이렇게 뺏었어. 네. 그러면 패스를 한두 번 주는 건 좋아. 근데 한두 번 주고 받았을 때 일본 애들이 팍팍팍 밀고 나오면서 멘트를 약간 거의 다 물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얘까지 이렇게 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일본도 꽤나 하이 라인이고 본인 팀의 이 공격수들도 굉장히 빨라. 네. 그럼 이런 거를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말렸다라는 느낌을 어쨌든 조금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막 주고 받고 일본의 압박이 지금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썰 필요가 계속 있다. 풀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은 축구가 분위기를 따라서 본인들이 가져 나온 전술이 빌드업이어도 일본이 비교적으로 압박을 잘 나오고 있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고 몇 분 안 남았네. 했을 때 그냥 이런 데다가 붙인 다음에 경합 싸움 묻혀놓고 여기서 드로링을 얻은 다음에 그럼 일본이 어떻게 돼? 라인을 다 내려가게. 여기서 이렇게 드로링 얻으면 일본이 라인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럼 일본이 이렇게 만약에 라인을 내렸어. 드로링 얻어서. 네. 그럼 일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수비한단 말이야.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하이라인을 그럼 유지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자리들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드로링으로 얘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끌어주면 공 받아서 얘한테 해서 이제 끌려 나오게 만들다가 차라리 그냥 여기서 길게 붙여준다든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풀백이 이렇게 나가고 얘가 내려오면서 얘한테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얘 살려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조금 베트남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 2대1 자기들이 리드를 하고 어. 있을 때 불필요한 빌드업이 너무 많았어요.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빌드업을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랬었어요. 제가 처음에 고양시민축구단에서 축구를 가리킬 때는 이게 선수들한테 야 우리 축구는 아래서부터 후방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축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선수들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그 움직임을 하면서 무조건 짧게 썰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죠. 해요. 우리가 뭐 불리하든 안 어. 불리하든 뺏겨도 괜찮다라는 걸 자꾸 지도자가 심어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들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과르디올라라든가 막 진짜 투엘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대제리가 막 명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두 번째 그리고 골은 좀 아쉽죠. 두 번째 골은 냉정하게 조금 골키퍼의 실책이 있었고 관리치 들어오고 이토준이야 왼쪽으로 보내네요. 아 드디어 관리치 돌려치기로 게임 끝나겠다는 거 아니야? 쿠보 한번 주자. 와 발목 틀어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패스 준다고? 퀄리티 있었다 방금. 도안 열렸다 빠따. 그거 뭐야? 도안 우에다 우에다. 들어갔네. 4대2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일본이 저는 보면서 그냥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처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뭔가 약팀이랑 뛴다고 해서 우리는 약팀이니까 뭐 스타일을 바꿔서 약팀 상대로는 앞에서부터 조지면서 축구하겠다. 전방 압박을 걸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얘네가 아예 공도 못 가져가게 하고 숨을 못 쉬겠다라고 뛴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일본들이 뭐 독일이랑 뛰든 뭐 아니면은 터키랑 뛰든 이런 강팀들이랑 뛰든 아니면 본인들이 월드컵에서 뛰었던 것처럼 뛰었어요. 그냥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원래 좋아하는 그 경기장에 있다라고 하면 딱 미들 섹션에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본인들이 정확히 칠 수 있는 압박 타이밍에 한 번에 딱 가면서 공 뺏어 온다든가 이렇게 경기를 했고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베트남이 원더골을 하나 넣었고 그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로 또 이제 또 득점을 했었죠. 그래서 2대1이 됐을 때 한 5분에서 10분은 일본이 약간 당황은 한 건 맞아요. 왜냐면 그건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본인들의 플랜이 없는 세트피스에서 먹은 거니까. 본인들도 어쨌든 간에 2대1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2대1이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하고 경기를 나왔을 거기 때문에 좀 당황한 모습은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2대1이 됐는데 그걸 전반전만에 결국 뒤집은 것 자체가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후반전까지 끌고 가지고 막 꾸역꾸역 어떻게 하다가 막 계속 카운터택 먹으면서 위기 나오는데 막 일본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 했고 이게 아니라 전반전 안에 선에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체력 아껴야 되는 선수도 빼주고 쿠보도 넣어줘가지고 컨디션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 보면 저는 좀
본인들이 항상 뛰던 대로 뛰었다.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지? 이거를 막 이 경기 하나 이거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 본인들이 가져가는 축구를 그대로 이어갔다. 그래서 일본은 오늘 막 5대0, 그러니까 5대2, 6대2, 7대2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공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소유하고 본인들이 공 가지고 있다가 진짜 좋은 기회가 나왔을 때만 공격한다는 느낌? 그게 아니면 뒤에서 그냥 본인들이 공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느낌이다. 그리고 일본한테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냥 전술적인 게 보여요. 일본은 뭐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랑 이토랑 뭔가 이게 조합해서 움직임 가져가는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미나미노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 받아가지고 오른쪽에서 스가하라가 막 언더래핑 나갈 때 공 찔러 넣어주는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상당히 일본이 그래도 좋은 공격 전술을 갖고 있다. 오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일본이 9대1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일본이 추가골 넣기 어려웠냐면은 베트남이 여러분 후반전에도 3대2, 4대2가 됐을 때도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 막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거기서 자꾸 무리하게 공을 몇 번 넣다 보니까 잘려서 좀 턴오버를 주는 게 있었는데 결국 베트남이 오늘 본인들이 4대1로라도 져서 본인들은 뭐 3-1로라도 올라갈 희망을 좀 두겠다 했기 때문에 뭐 추가골이 안 들어간 거지. 만약에 베트남이 오늘 후반전에 본인들이 어떻게든 무승부 만들려고 올라왔으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냥 양 팀 다 좋은 경기를 했고 일본은 여전히 우승 후보다. 근데 베트남도 빌드업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평가전 했을 때 보면 굉장히 이 빌드업이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랑 할 때도. 이게 여러분들 경기 진짜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랑 할 때도 베트남이 후방 빌드업을 했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랑 경기를 하면서 약간 우리가 브라질이랑 한 경기 뛰어서 5대1로 지고 나서 체급이 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베트남도 우리랑 그 경기를 하고 나서 이 빌드업이 조금 더 좋아진 건 맞아. 근데 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전방 압박을 안 했기 때문에도 있어요. 이게 더 좋아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 풀어 나와서 슈팅이 아니더라도 슈팅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슈팅까지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부분. 근데 베트남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시안컵의 수준이 높아졌다. Artlist.io